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 시장 마감했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 알아보기 전에 오늘 지수부터 살짝 살펴보면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었죠. 내 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고요. 이게 뭐냐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옵션 그 만기일 파생 상품 만기일에 네 가지 파생 상품에 이제 만기일이 겹치는 거예요. 이제 여섯 마녀의 날까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네 가지의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면서 이제 만기일에는 이제 세력들 좀 큰 세력들 뭐 개인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기관들에서 자기네들의 포지션에 대한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매수와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이익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 이해상충이 약간 극대화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항상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녀의 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이렇게 네 개가 만기가 되는 날이고요. 일단은 뭐 옵션 만기일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이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들어오는 수급, 뭐 외국인의 포지션, 기관의 포지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만기일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포지션을 외국인과 기관이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서 보면서 투자를 하고 좀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시다면 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좀 지켜보시면서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여러 종목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스마트팜, 이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게임, 오늘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날이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나 있고 시트, 자동차, 수소차가 좀 강했고요. 수소차가 강했던 이유는 이제 GM, 제네럴 모터스와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수소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린뉴딜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린뉴딜 정책에 수소차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 GM과 니콜라의 협력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의 확대가 기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수소차 관련주가 좀 강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대우 플러스 시가총액 953억이고요. 일단 동전주 83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동전주 매매를 하지 않고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하지 않는데 이유는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딥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확률상 동전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천억 미만의 종목들에서 물론 그 이상의 종목들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확률상 네,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단타로도 잘 안 들어갑니다.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주식시장이 다 100%가 없고 예측이 힘들지만 대응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대응이 좀 어려워서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잘 분석해서 오래 들고 계시면서 대박이 나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도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잡소리가 길었고요. 네, 데이오 플러스 왜 올랐는지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태양전지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팜이랑 태양전지 관련으로 엮여 있는데 요즘에 페로브 스카이트라는 이제 태양전지 개발, 태양광 모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데우플러스라는 회사는 2018년에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이번에 태양광 모듈 국제 과제 선정에 이제 선정되면서 이제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태양광 모듈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최근에 좀 많이 변동성을 줬던 종목이거든요. 네, 유니테스트. 아,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났네요. 유니테스트 오늘도 고점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네, 아무래도 유니테스트는 좀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비교적 덜 오르고 시총도 가벼운 대우 플러스 쪽으로 네, 지금 돈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GV, 네, 환기 종목이네요. 아주 오랜 기간 하락 추세에 있다가 네, 오늘 동전주를 탈피를 하면서 상한가에 간 모습입니다. 시총은 534억. 네, 저는 매매할 생각이 없고요. 이제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해요. 보람 ENG와 이제 공동 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기사로 상한가를 갔고요. 굉장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상승 추세로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지켜볼 생각이 없습니다. 네, 시총이 너무 작아서요. 네,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던 종목이고, 네,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지금 굉장한 금액이 네, 매수 대기에 몰려 있고요. 아, 글쎄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SK바이오팜 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팜도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처음에 이제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관이 특히 이제 매도를 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좀 이렇게 안정기를 되찾고 나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네, 오늘로써 시총이 4조 5,680억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총 5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한 반응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상이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들 놀라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이제 모여 있는 자금, 시중에 이제 예탁금에 있는 돈이 다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이토젠 보겠습니다. 사이토젠 보시면은 갭으로 이렇게 좀 오른 자리를 지켜주다 갑자기 이제 상승이 됐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신규 상당주에 속하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서 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고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전에 100억 가량 이제 CV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암 동반 진단 그런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은 악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CB 발행된 종목들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제약 바이오 쪽 관련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유 에이텍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동전주고요. 928억. 대유 플러스랑 약간 비슷한 모습인데 아마 같은 계열의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별다른 뉴스가 없고 이제 아마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인데 대우 플러스랑 연관이 있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대유 미니아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 대유 플러스랑 대유 에이텍 이렇게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네, 둘이 같은 계열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고요. 대유라는 기업, 네, 대유의 김우동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걸로 오른 것인지 그것보다는 이제 각자 속해 있는 그런 섹터에서 주목을 받아서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아마 수소차 부품 쪽으로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뉴스가 없어서 이 대표이사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인지까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가 없는 종목, 없이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뉴스가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우전자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은 우선주라서 안 볼 거예요. KG동부제철우도 마찬가지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449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종목들이 가볍다 보니까 조그만 그런 이슈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 전자파, 금형 프레스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인데 일단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약간 막아주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미국의 5G 버라이즌 그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인에 8조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성우전자가 지금 상한가에 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그런 수혜로 이어진다면 뭐 가능성이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재료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어, 차트로는 지금 네, 하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 네, 거기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크게 힘을 써주지는 못했고요. 아마 매집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거에 시세를 주기 시작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발적인 상승인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재료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큰 재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보진 않겠지만 네, 궁금하기만 한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동부제철 네, 우선주라서 안 볼게요. 텔레칩스 시가총액 1378억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고 정부 반도체 기술 개발 이제 사업에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상한가에 간 모습이고요. 삼성과 SK가 참여하는 이제 1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거래량이 정말 좀 많이 터졌는데 이번 주에 터진 거래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네,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이 지금 엄청나게 몰린 거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있어서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대응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전고점 부분 뚫어줬고 내일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뜨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만원 초반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만원에서 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오면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원을 지켜주고 만원에서 좀 빨리 벗어나 준다면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정고점 부분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고점 부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래량으로 이런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전에 뭐 생성된 정고점들 뚫어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에 이만큼 거래량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거래량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도 투신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금융투자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은 오늘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이 크게 관여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에코바이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추세 무너졌다가 다시 상승을 주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했고 지금 11,0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그 위로는 가까운 전고점이 없고요. 14,000원 부분까지 있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전고점 부분 11,000원에 형성된 전고점 부분을 단기 전고점을 뚫는다면 좀 더 가주지 않을까. 그치만 요즘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다 윗꼬리 네, 나오잖아요. 물론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네,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 안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요즘 상한가 간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정말 드물었거든요. 세진중공업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시초가를 지켜주고 이제 상승이 좀 나올 때 단타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면 네,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바이오 왜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에코바이오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과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수소차 기대감이 좀 커져서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차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 조정을 주는 구간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종목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이제 만기일이 오늘로 만기일이 끝났고 내일부터 생성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일부분이라도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많은 수익을 보고 있진 않지만 네,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은 내일 분위기를 봐서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